오늘 좀 어쩌면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졸업생들의 커리어에 대한 아주 독특한 철학인데요. 당신의 첫 창업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장난 아니죠? 이 주장을 한 분은요, 졸업생의 첫 창업이 그냥 좀 위험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아예 100% 실패를 보장한다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말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 논리를 따라가 보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왜 실패가 보장되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지식인의 길,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극단적인 결과를 낳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은 무엇인지, 미래에는 어떤 사람을 뽑게 될지, 나아가 비즈니스의 역할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이 순서대로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100% 실패 보장입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간단해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예전의 성공 공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뭐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 조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법칙이라는 거죠. 마치 중력처럼요. 내 상황에 맞지 않는 길을 선택하면 실패로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용감한 도전이었던 게 이제는 무모한 행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그 올바른 길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 왜 그게 사람마다 그렇게 다르다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전체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자, 바로 여기서 이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은 당신의 열정이나 지식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결정한다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현실적인 주장입니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이 보수와 진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원저저는 오직 경제적인 자원을 기준으로 이 두 유형을 나누고 있어요. 한쪽은 실패해도 괜찮은, 그걸 공부라고 생각할 여유가 있는 쪽이고, 다른 한쪽은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쪽이라는 거죠. 자, 보수 지식인부터 한번 볼까요? 이분들은 말이죠. 가족이 경제적으로 든든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비싼 수업료 내고 좋은 공부했네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실패의 충격을 가족이라는 푹신한 쿠션이 다 흡수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진보 지식인은요, 상황이 완전히 정말 180도 다릅니다. 가족들이 가진 모든 걸 자녀 교육에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을 때 막아줄 안전망 같은 건 없습니다. 가족의 모든 희망과 투자가 이 한 사람의 어깨에 전부 달려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 두 그룹이 똑같이 창업을 한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합니다. 보수 지식인에게 창업 실패는요, 그냥 비싼 과외 한 번 받은 셈 치면 되는 거예요.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죠. 하지만 진보 지식인에게는요, 이건 그냥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가족 전체가 흔들리는 정말 말 그대로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원조자는 이런 선택을 두고 정말 강력한 표현을 씁니다. 무식한 짓이라고요.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은 용감한 게 아니라 무지한 행동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아니, 그럼 안전망이 없는 진보 지식인은 도대체 어떡하라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명확한 대안이 제시됩니다. 그 해법은 바로 취업입니다. 이미 모든 게 갖춰진 회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의 돈, 회사의 장비, 회사의 시스템을 마치 내 것처럼 마음껏 활용하면서 배우라는 거죠. 말 그대로 월급 받으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안전한 학교가 어디 있겠어요? 이 논리는 정말 간단하고 명확해요. 굳이 내 돈과 내 가족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회사가 나한테 월급까지 주면서 공부할 기회를 주는데 이걸 마다하고 굳이 도박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관점은요, 단순히 개인의 커리어 선택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걸 확장하면 기업이 사람을 뽑는 방식, 즉 채용의 패러다임까지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옛날에는 어땠나요? 시험 점수 높고 뭐 많이 외우고 이런 게 중요했죠. 근데요, 이제 그런 건 컴퓨터가 우리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되게 잘합니다. 미래의 인재한테 필요한 건 컴퓨터는 절대 못하는 것, 바로 사상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과 철학이요. 그러니까 미래의 면접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은 뭘 할 줄 압니까?가 아니라 당신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까?를 묻는 거죠. 당신의 비전이 우리 회사의 비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더 크게 확장해 볼게요. 이 철학은 결국 자본주의와 우리 사회 전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아주 큰 그림으로 연계됩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기업은 더 이상 돈만 버는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해 왔다는 거죠. 과거에는 살아남고 성장하는 게 목표였다면 이전엔 우리 사회에 어떤 지적인 기여를 할 것인가,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인류에 기여함으로써 존경받는 하나의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철학이 꿈꾸는 궁극적인 사회의 모습인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탐욕 같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억지로 도덕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의 커리어는 내가 이 직업으로 뭘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단계를 지나서 나는 나의 생각으로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로 넘어왔다는 것.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월급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당신은 당신의 일을 통해 이 세상에 어떤 생각을, 어떤 가치를 더하고 싶으신가요? 바로 이것이 새로운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